안녕하세요. DDR부동산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은 개발행위 허가로 만들어진 사유인 현황도로 세 번째, 개발행위 허가 등으로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기반시설인 진입로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이 현황도로는 지목이 도로입니다. 다만 비포장인 너비 4m 이상의 도로입니다. 그런데 지적 분할은 확실히 돼 있고요. 자, 그림을 보면 위에서 아래까지, 이제 아래에서부터 도로가 출발해서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왼쪽과 오른쪽은 저수지이기 때문에 경관이 굉장히 좋아서 여기에 많은 주택 또는 펜션들이 지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04년에서부터 2008년, 14년을 거치면서 개발행위 허가의 도로가 너비 4m 이상으로 합법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곳에 제일 북쪽에 지목이 임야인 제일 북쪽에 건축허가를 신청을 하려는데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고 준보전 산지이면서 평지이므로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이때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의 진입로는 건축법 기준에 맞추면 되나 비도시 면지역이므로 이 도로가 건축법 도로는 지정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분쟁이 생긴 것이죠. 허가권자인 지자체 장은 사유도로이므로 사용락을 받아오라고 하고 지금 허가 신청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4m 이상의 지목이 도로인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만들어진 도로가 있는데 왜 사용락을 받아와야 되느냐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곳은 2004년 이전부터 건축 목적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형질 변경을 통해서 너비 4m 이상의 도로가 개설되어 가지고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현황도로 네 필지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허가권자는 이 현황도로가 사유이므로 네 필지 모두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제한이 명확한 도로에 접한 개발행위 허가에서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국토계획법 규정이 없는데도 사유이기 때문에 사용승낙을 요구하는 것은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량권 일탈 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를 살펴보면 첫 번째, 이 현황도로는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4m 너비로 만들어 놓은 이 현황도로는 소유자가 수년 전 또는 십수년 전에 20여 채의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도로로 지목 변경한 공도입니다. 왜냐하면 공법상으로는 공공시설에 준하는 기반시설 도로가 아니었다면 전용이 농지전용, 산지전용이 되지 않았을 것이고 사법적으로 봤을 때도 주변 토지 매각을 위해서 만들어진 도로이므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만약 이곳이 도시지역이었거나 동지역이었다면 이런 도로는 건축법 도로로 이미 지정됐을 것입니다. 즉 비도시 면지역은 건축법 도로 지정이 없지만 개발행위 허가에서 기반시설은 부족한 공공시설을 사인이 허가 신청자가 만드는 것이므로 이런 개발행위 허가 도로를 공도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발행위 허가에서 소유권 또는 이용권을 확보하라는 것은 사업부지를 말하는 것이지 이런 현황도로의 소유권 또는 이용권까지 확보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이런 현황도로의 사용 승낙 여부는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또는 제한 여부에 따라 현황 도로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했는지에 대해서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개발행위가 운영지침 3-2-5의 기반시설 보면 1. 진입도로는 건축법에 적합하게 확보하되 2. 대지와 도로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 3. 도시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 너비, 교통, 소통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이라고 개발행위가 운영지침에 있습니다. 다음 둘째, 이 현황 도로는 당시 개발행위 허가에서 기부 체납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국토계획법 해설집 214쪽과 246쪽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당시 소유자가 기부 체납 또는 건축법 도로 지정에 반대하였다면, 기부 체납 요구에 반대했다면 개발행위 허가의 재량권으로 불허할 수도 있었고, 또 허가 신청자도 이 22여 필지를 용이하게 매도하기 위해서 도로를, 지금 현황 도로를 허가청에 기부 체납을 했거나 아니면 건축법 도로로 지정을 해서 공도로 만들겠다는 행정지도에 자연스럽게 따랐을 겁니다. 그런데 지자체는 관리의 애로를 핑계로 기부를 요구하지 않고서 이제 와서 허가 신청자인 국민에게 공공시설, 건축법 도로가 되면 공공시설이 되죠. 그리고 공유지가 되면 공공시설이 되는 거고요. 공공시설의 설치 책임을 허가 신청자인 국민한테 떠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시 허가권자는 관리의 애로로 기부 체납을 받지 않았지만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였다면 이런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건축법 도로 지정은 비도시 면적은 할 수 없는 것이나 소유자가 희망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57조 4항에 보면 개발행위 허가의 조건, 그래서 기부 체납에 대해서는 당해 건축물에 필요한 도로가 현지 여건상 일반의 소통에 제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그 조건을 부과하지 않을 경우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걸 허가 당시인 2008년 또 2004년, 2014년에 충분히 공무원들이 판단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지자체가 풀어야 될 일이다. 다음 세 번째, 이런 현황 도로는 대법원에서도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허가권자는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에 없는 이용권, 즉 사용승낙을 확보를 요구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따른 비례평등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겁니다. 토지 소유자가 택지를 분양하면서 그 소유 토지를 택지와 공로 사이의 통행로로 제공한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택지의 매수인, 그 밖에 주택지 안에 거주하게 될 모든 사람에게 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할 권한을 부여하여 그들의 통행을 인용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판례 무수히 많습니다. 자, 대법원 판례 등에 의하면 이 현황도로는 공도임이 분명한데도 현황도로 소유자의 민원이 두려워서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하면 소유자가 허가 신청자에게 수천만 원의 사용승낙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면 이런 의무 없는 요구를 지자체가 허가 신청자에게 한다면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도로의 사용승낙은 배타적 사용수익권은 채권적 관계이므로 당사자 간에만 사용승낙은 효력이 있는 거죠. 건축법 도로로 지정을 하면 당사자가 아니라 공도가 되는 거지만 이런 사용승낙은 당사자 간에만 효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이미 건축된 20여 채의 건축물은
만약에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신축 허가를 받으려면 다시 사용승낙을 받아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하고, 만약에 건축물이 지어지지 않은 토지들이 있다면 이 20여 필지 중에 건축이 지어지지 않은 토지는 지금 건축을 하려면 그 개발행위로 만들어진 도로 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용승낙은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 이 도로는 이미 마을 안길입니다. 이 길을 이용해서 벌써 20여 채의 건축이 지어졌거나 그 이상의 건축물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건 마을 안길입니다. 지자체 건축 조례에 의하면 건축법 조례 도로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를 이용해서 이미 20여 채의 건축이 허가가 되었고, 앞으로도 이 길 안쪽으로 통행로가 필요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오랫동안 사용해온 통로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지요. 여기서 오랫동안이라는 것은 20여 년 이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특히 아랫부분에 있는 20년이 넘은 현황 도로는 주민들이 사용해온 관습상 지호권으로 볼 수 있는 관습상 도로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건축조례 한번 보겠습니다. 35조 도로 지정 1. 법 제45조 1항 2호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통로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게 건축법 45조에 근거해서 지자체 조례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4호.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법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 또는 신고하였으나 건축법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로, 바로 이런 도로를 말하는 거죠. 여기는 비도시 면적은 아니다라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 길은 당연히 해당되는 겁니다. 다만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로가 아니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길을 통해서 20년이 전부터 20여 채의 건축물이 허가를 받았는데 이 건축조례에 적합하지 않다고 해석하는 건 큰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허가권자는 당시 개발행위 허가서에 첨부된 서류를 근거로 기부 체납 가능성을 타진하거나 아니면 배타적 사용수익권은 포기 또는 제한의 근거를 찾아서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거나 아니면 조례도로로 지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주의토지 통행권 확인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공도를 대상으로 매 건축허가 때마다 주의토지 통행권 소송을 하라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고통과 법원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즉 이번에 허가 신청자가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온다고 하여도 그 사용승낙은 채권적 효력만 있어 지자체가 그 사용승낙을 보관한다고 하여도 다음 건축허가에서 또 사용승낙이 필요하므로 결국 공도 확보라고 하는 공익실현의 실익은 지자체한테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보다는 이곳은 농어촌 도로를 개설해야 될 정도로 교통수요가 많은 곳입니다. 그러므로 공도를 만들 방법이 없다면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가는 주변 감정액의 3분의 1이 될 것이므로 지자체는 허가 신청자를 괴롭히지 말고 농어촌 도로 개설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참고로 개발행위 허가 사유 도로는 사용승낙이 필요하다는 법제처 유권 해석이 있지만 이것은 이 상황과는 다른 유권 해석입니다. 13-0363 이 법제처 유권 해석은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해석일 뿐 이 도로가 가지고 있는 공익적 가치에 대한 판단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법제처 유권 해석을 이 사례에, 그러니까 평지이고 계획관리지고 준보전 산지에다가 단독주택을 짓기 위해서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전허가를 신청한 사례에는 이 법제처 유권해석이 적용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지자체가 사용락을 요구하면 안 되는 이유, 제가 5가지 설명했는데 다시 정리하면, 현황도로 소유자 본인이 스스로 공법 절차에 따라 도로로 지목 변경한 도로이므로 공도여야 하고, 또 이런 도로는 개발행위 허가 당시 기부 체납을 받을 권리가 지자체 장한테 있었는데 포기한 공도이며, 또 이런 현황 도로들은 20년 이상 이미 마을길로 사용된 도로이므로 당연히 공도입니다. 물론 몇 년 되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현황 도로를 대법원은 지난 30여 년 동안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된 도로라고 유권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제한된 물권은 없다라고 하는 물권 법정주의에 대한 해석 때문에 이걸 법제화할 수는 없을 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장이 사용승낙을 요구하는 것은 비례 평등 원칙에 위배되고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가 사용락이 없어서 불허되었다면 그 불허된 처분은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또한 주의토지 통행권 소송 및 사용 승낙은 채권적 관계일 뿐 공도가 될 수 없으므로 사용락을 받아 본들 실익이 없으며, 이런 교통수요가 많은 도로는 공도를 개설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민에게 떠밀지 말고 지자체가 농어촌 도로 등을 개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고통받은 지자체는 국민을 위하여 이런 현황도로 사용 승낙에 대해서 도로는 공공시설, 공익시설이라는 명분으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등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공법적, 사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야 하고, 국토부는 업무 지침을 만들어서 전국 지자체로부터 국민이 공평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